20%만 노동으로 벌고 나머지는 80은 굴러가서 번 돈이에요. 진짜로 제가 부자가 나니까 정말 부자도요, 아니면 최고의 스타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진짜 미련한 짓을 20대 때 30대 때 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어쨌든 사업도 실패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고회사를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나이 40에. 진짜 빚도 10억인데 영원히 이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 취직을 해보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리에서 불어도 잘 못하죠. 망한 사람은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써주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억의 빚더미에서 진짜 말이 10억이지. 저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두렵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 돈이니까, 거기서 진짜 다시 시작할 때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진짜 2년의 그 우울증을 이겨낸 거, 그 관리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진짜 사람도 안 만나고 지냈었는데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내일부터 뭔가 하자 그랬는데, 다음날 제가 걷는다고 갔는데 세상에 10분을 못 걷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다음날 또 나가서 15분이 걷는 게 힘든 거예요. 조금씩 걷다가 한 반년쯤 후에는 진짜 4-5시간 온 파리 시내를 걸어서 다 미팅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몸 근육이 생기니까 마음 근육, 생각 근육이 생기면서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면서 나도 뭔가 해볼까? 이러면서 제가 우울증을 벗어나게 됐고,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게 됐죠. 그 첫 사업은 정말 크게 실패, 그 다음에 한 사업은 초대박.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사업 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수저지만 너희들보다 더 잘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사업은 나 말고 엄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일을 해야 돼? 화장실 청소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을 위해서, 엄마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화장실 청소해도 즐겁고 쓰레기를 주워도 즐겁고 좀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죠. 일단 내가 우선 부자 되고 남을 도울 거야. 나도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좀 세숫대야만 해. 돌 하나 덜면 첨버덩하고 물이 다 밖으로 튀는 거죠. 누가 한번 욕을 해도 전버덩 하면서 밖으로 튀고, 칭찬하면 또 헬렐레 해가지고 밖으로 다 넘치고. 근데 크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호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도 한도 끝도 없이 담아지고, 만약에 누가 무엇이 심하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아주 조금 물이 철렁하다가 없어지는 거야.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았어. 부자가 되기 위해 젊은 시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싼 가방 사고 싶고 비싼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척 하고 다녔는데, 진짜로 제가 부자가 나니까 전날 이게 동대문에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거 입어도 너무 사람들이 오히려 나 똑같은 거 좀 입을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알았던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20%만 노동으로 벌고 나머지는 80은 굴러가서 번 돈이에요. 사실은 10%가 시드머니야. 10%. 내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으면 10억까지가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돈을 절대 쓰면 안 돼. 나한테 투자하는 거 외에는 지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0억이 20%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거를 굴려가면서 쓰게 되면 명품 가방 하나 살 거를 몇 년 있으면 10개를 살 수가 있고, 내가 스포츠카 한 대 살 때를 10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머니를 먹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이런 진짜 미련한 짓을 20대 때, 30대 때 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나도 동참할래 라고,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엄마 아빠도 설득을 못하면서 고객을 설득해, 대기업 회장님을 설득해? 어림도 없죠.
사업가는 홀리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단한 비전으로 멀리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자질이고, 정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셨잖아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법, 그 사람과 친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맨날 싸워. 비슷한 생각을 했어서 비슷한 일 좋아하거든. 회사 운영은 직원 관리,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사장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사람, 내가 없는 것을 채워줄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와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를 멀리 높게 데려다 줄 사람을 한 명씩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저는 성장을 시켜갔어요. 그러면 리더로서 직원을 대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보스형 리더는 꼰대라고 해가지고 싫어해, 직원들이. 또 나이스하게 친하게 좋게만 하면 또 차상 잡지 않다고 또 싫어해. 왜냐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가거든. 이제 또밥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고소당해. 이제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월급을 못 주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소하더라고. 사장이라는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잘 벌어와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 없이 회사가 돌아가길 항상 바라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 안에 있어서 100을 하면 내가 없이 80을 해도 엄청 잘한다. 작은 비즈니스를 80 해가지고 수천 개 만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100이든 200이든 1000이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위임하지? 어떻게 하면 켈리 유튜브가 켈리가 없이 운영이 되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럼 켈리치님만의 행복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졌어요. 제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때, 내가 배우고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분야에 성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가치를 내가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행복하다 생각하죠. 켈리치님은 정말 많은 걸 이루셨잖아요. 이자만 봐도 죽을 때까지 못 쓴다고. 그렇게 진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이 컨텐츠도 계속 활발히 만드시고 진짜 사업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이에요. 정말 부자도요, 아니면 최고의 스타도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했어도 제가 성장하고 있을 땐 저는 행복했어요. 그거는 켈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장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거예요.